2026년 월드컵 최신 소식을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켰는데 대회의 최근 역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기대되는 경기 일부가 개최국의 땅에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주목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폐쇄된 복도와 고위급 회의실에서 오가는 진지한 대화이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고 소수만이 감히 입 밖에 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게 들렸을 이 의문은 자연재해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워진 정치적 선택과 장벽의 결합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 팬, 후원사 그리고 그동안 대회를 수식해온 명성의 일부마저 밀려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에는 축구와 거리가 있어 보였던 조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자랑스럽게 발표된 강경한 이민 정책은 곧 국경이나 세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야에도 메아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영향권에는 월드컵 출전을 꿈꾸던 선수들과 수년간 계획해온 여행이 이제는 넘기 힘든 관료주의 장벽으로 변할 수 있는 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긴장은 단순한 스포츠 라이벌리를 넘어섭니다. 월드컵은 동시에 하나의 쇼이자 외교 무대이며 각국의 서사가 부딪히는 전장이고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는 경제 엔진입니다. 개최권 일부를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은 단순한 차질이 아니라 세계의 관문을 자처해온 개최국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 사이 반응은 파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측에서 나온 태호발적인 발언은 아이스하키의 빗댄 비유로 경쟁이 벌어진다면 이웃 나라는 주저없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역이든 스포츠든 맞붙는다면 캐나다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은 허세만이 아닙니다. 기업 세계에서는 이미 충성도의 변화를 시사하는 구체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 전력을 기울이던 기업들이 경로를 재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미국 경기장 광고 계약금 1,500만 달러를 철회하고 그 금액을 캐나다로 옮겼습니다. 무대 뒤의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단순한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투자와 수익 회수를 위한 안전한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정치 혼란에 대해서는 늘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던 국제축구연맹 FIFA조차도 더는 이 물결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규정은 명확합니다. 경기 개최에 필요한 최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단 90일 전의 통보만으로도 경기가 다른 나라로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은 종이에만 있는 잊힌 문구가 아니라 실제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 개최지를 놓고 물류, 숙박, 교통, 안전에 관한 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지도들이 펼쳐지고 경기장이 분석되며 항공 노선이 새로 그려집니다. 목표는 단 하나, 대회의 빛을 잃지 않게 하고 후원사와 팬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원래의 월드컵 지도를 수정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걸까요? 스포츠 인프라와 경제력을 모두 갖춘 나라가 어째서 의심받는 개최국이 되었을까요? 답은 단순한 통계나 계약서의 작은 글씨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계가 그 나라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한 곳이라고 믿는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 인식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조직 능력으로 평가받던 모습이 이제는 불안정성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균열이 파트너와 투자자의 마음속에 생기면 새로운 지연, 새로운 제한, 새로운 혼란의 신호 하나하나가 의심을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시간은 무정합니다.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하루하루는 문제없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준비 기간에서 하루씩 빠져나갑니다.
단순히 경기장을 준비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훈련하는 문제를 넘어서 월드컵의 정신이 입국 장벽, 영사관 앞 끝없는 대기줄, 그리고 문을 열기보다 닫는 듯한 개최국의 태도에 짓눌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축구에서는 심판의 첫 휘슬이 울리면 경기력만이 중요하지만 정치와 외교의 경기장은 훨씬 일찍 시작되며 종종 스포트라이트와는 먼 곳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은 겉보기엔 기술적인 결정들이 모여 대회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수개월, 수년 전에 표를 산 팬들이 경기장 근처 공항조차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계획한 기업들이 사업 축소나 개최지 변경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역량이나 인프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개최국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 때문입니다. 연쇄 반응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후원사가 발을 빼면 다른 후원사들도 재검토를 시작합니다. 한 도시가 경기를 잃으면 호텔 예약이 곤두박질칩니다. 한 명의 선수가 입국을 거부당하면 그 소식은 국제적인 헤드라인이 되어 무언가 잘못됐다는 서사를 강화합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국가적 자부심이던 것이 전 세계적 의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되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신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가 마침내 그 순간을 눈앞에 두고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새롭게 시행된 미국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축구 팬들이 느끼기 시작한 감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행정 절차, 즉 비자 한 장,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일 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장면 속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멀리서 무력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여행을 결심한 이들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할지, 어떤 경기를 볼지, 경기와 경기 사이에 어떤 명소를 들를지, 많은 이들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손주들에게까지 이야기하게 될 추억을 만드는 것이며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경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2개 국가가 입국 금지 목록에 오르고 몇 달씩 지연되는 비자 절차 속에서 그 기대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처럼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기 위해 이미 티켓을 확보했지만 금지 대상 국가에 속해 있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이란 팬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세 세대가 함께 항공권을 구입하고 휴가 전체를 대회를 중심으로 계획했지만 1인당 $250의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내고도 인터뷰 날짜가 월드컵이 끝난 뒤에나 잡히는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모두의 것이어야 할 무언가에서 배제된 느낌입니다. 이러한 배제는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지 조직위원회는 상당수 관중이 오지 못할 것을 알고 축제의 생기를 불어넣던 부분에서 이미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개최 도시마다 거리를 축제의 장으로 바꾸던 문화 행사, 테마 퍼레이드, 음악 공연, 지역 커뮤니티 활동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색과 소리와 만남이 폭발해야 할 순간이 오히려 침묵이 함성보다 무겁게 들이우는 삭막한 공간으로 변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선수, 팬, 상인 등 축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상황은 단순한 차질이 아니라 정서적인 타격입니다. 경기장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이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며 모든 저축을 투자해 가게를 개조하고 새로운 테이블을 들이고 직원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상했던 관객의 절반도 오지 않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 산 테이블이 텅 빈 채로 남아 돌아오지 않는 투자금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은 모든 노력이 반드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제대로 준비했음에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들이 내린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꿈이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 쓰라린 교훈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개인의 꿈보다 더 무거운 큰 이익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 경기장 내부에서도 또 다른 위협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쳐야 할 관중석이 빈 좌석으로 채워질 수 있으며 월드컵이 약속해온 전 세계의 단합된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경기의 전율을 만드는 것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 깃발, 응원과 리듬이 뒤섞여 탄생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남는 것은 잘 관리된 잔디와 그 주변을 감싸는 방송으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공허함뿐입니다. 이 공허함은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파장을 미칩니다. 중계 화면 속 카메라는 다양한 얼굴을 비추던 장면 대신 이제는 텅 빈 좌석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월드컵을 보편적인 축제로 기억해온 이들에게 이런 변화는 거의 상실감에 가깝습니다. 꼭 초대받은 손님들이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한 채 멀리 서 있는 파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전 세계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상징인 축구 축제가 강화된 국경과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규칙으로 위협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안전 문제도 단순한 외교 정책도 아닙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모두를 위한 자리라고 했던 약속을 소수만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2025년의 일상은 극심한 양극화와 끊임없는 긴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닫혀서 잃어버린 기회가 얼마나 많았던가, 노력과 자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규칙에 부딪혀 무너진 꿈과 계획이 얼마나 많았던가.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이 일이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서로 연결된 세계에 산다고 해서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에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뼈 아픈 사실을 상기시키는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대회의 물류심장이 박자를 잃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을 수리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압니다. 필요한 자재 하나만 도착이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다시 짜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수십 개의 경기장, 수백 개의 공급업체,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곱하면 하나의 지연이 연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불안정한 판이 됩니다. 구조용 강철 자재가 몇 주 동안 묶이면 방송 송출용 플랫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 없으면 미디어 팀은 영상과 음향 테스트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테스트가 지연되면 전 세계적인 노출을 위해 거액을 지불한 후원사들은 자신의 브랜드가 약속된 무대에 걸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부 대화는 더 이상 비용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매일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마감 기한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세관 당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서류 한 장은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절차에 추가합니다. 컨테이너는 도착하지만 각기 다른 부서의 승인을 기다리며 항만 야적장에 멈춰 있습니다. 각 부서는 자신만의 요구사항과 기한을 가지고 있기에 이 복잡한 주고받음 속에서 초기 계획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시간과 자본을 투자한 이들의 인내심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에 멈추는 부품이 경기장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뒷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IP 구역에 설치될
접이식 의자를 맡은 유럽의 한 공급업체 이야기입니다. 의자는 이미 제작되어 포장과 선적까지 마쳤지만 새로운 지침에 따라 물리적 검수가 끝난 뒤에만 발급되는 세금 서류가 없어 항구에 멈춰 섰습니다. 문제는 그 검수가 화물이 도착한 지 3주 후로 잡혔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이미 계약한 설치팀은 일을 시작하지 못한 채 대기하며 비용만 쌓이고 조직위원회는 제품이 제때 준비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해결책은 현지 공급업체를 급히 찾고 수년에 걸쳐 설계한 프로젝트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정에는 임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FIFA가 정한 품질과 미적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최고 수준의 경기를 위한 경기장은 단순히 관중석이 둘러싼 필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견고함, 편안함, 현대성을 전달하며 관객을 압도하는 공간입니다. 모든 위치에서 보이도록 설계된 대형 전광판이 작은 모델로 대체되거나 최첨단 음향 자재가 기본형 대안으로 교체되면 그 차이는 경기장에 있는 관중뿐만 아니라 TV로 보는 시청자에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개최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이 규모의 이벤트 운영은 정교한 안무와 같습니다. 각 부분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완전한 경험을 만듭니다. 그러나 음악이 흐트러지면 누가 박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더 많은 투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과 신뢰는 즉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후원사가 자신의 VIP석이 개막일에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브랜드의 가치도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부터 논의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명성의 문제로 바뀝니다. 지역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사 지도는 다시 검토되고 마감 기한은 줄어들며 새로운 인력이 급히 투입됩니다. 그러나 한쪽에서의 조정은 다른 쪽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임시 구조물 설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을 재배치하면 접근성 구역 완공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볼 이 무대에서 이런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우선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과연 공연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새로 지어진 경기장에 들어서 본 사람이라면 잘 계획된 구조가 관중에게 주는 힘을 압니다. 정확한 순간에 켜지는 조명,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 무의식적으로 군중을 안내하는 명확한 표지판, 이 모든 요소가 경기를 넘어선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마법은 깨지고 그 행사는 탁월함이 아닌 불편함으로 기억됩니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아무도 공개적으로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결과를 해치지 않는 임기응변일까요? 한때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여겼던 공사들도 삭감되고 있습니다. 팬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이 축소되어 안전의 핵심 구역으로 예산이 이동합니다. 실용적인 결정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큽니다. 관객을 매혹시키고 추억을 만드는 요소들이 압박이 가해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적 쇼케이스가 될 수 있었던 공간은 처음 약속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기능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압박이 커지면서 해외 공급업체들은 계약서에서 철수 조항을 찾기 시작합니다. 최종 결과가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공급망 전체에 불신을 퍼뜨립니다. 한 고리가 빠지면 다른 고리들도 같은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강철 케이블 화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신뢰를 잃으면 파트너들의 대규모 이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회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시점에 누가 그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이 논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며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참여가
이 대화를 살아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개최 도시의 거리에는 결코 침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과 카페, 대중교통 대기줄을 가로지르는 불안한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야 할 거대한 무언가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 빠져나가려 한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상업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무게를 짊어진 듯 보였고, 그 이유는 공식 무대 밖에서 살아가고 숨쉬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발코니에 걸기 위해 깃발을 자르고 꿰매는 목공소에서 그 불편함의 첫 번째 결이 들렸습니다. 과거 대회에도 작품을 판매했던 몇몇 장인들은 올해 제작이 과연 가치가 있을지 망설였습니다. 아무도 사러 오지 않으면 어쩌죠? 그들의 손은 여전히 형형색색의 천을 잘랐지만 확신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도시 반대편 향신료와 구운 고기 냄새가 가득한 부엌에서는 다른 형태의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외국인 팬들의 입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경기날 식탁에 앉아 함께 축하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으로 번져갔습니다.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한 부부는 전 재산을 들여 객실을 개조하고 리셉션 공간을 확장하며 전석 예약 완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약 취소 전화 한 통 한 통이 갓 사포질한 나무에 망치를 내리치는 듯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잔치를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손님들이 차례로 불참 이유를 전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쁜 것은 그 이유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먼 곳에서 세워진 장벽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지역 후원사와 조직위원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 국경을 넘어 존재감을 확장하려던 지역 기업들은 아무도 쉽게 제공할 수 없는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객이 줄어든다면 광고에 투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과 도시를 축제 무대로 바꾸는 거리 풍경이 사라진다면 세계적 주목이라는 약속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수익 문제가 아니라 소속감의 문제였습니다. 글로벌 이벤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진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시직 노동자들 사이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더 좋은 차량을 사려던 운전기사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신흥시장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던 가이드들, 접객업에서 일하며 학비를 모으거나 다른 도시로 이주하려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실하던 기회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흐름이 줄어들면 닫히는 문은 몇 개일까요? 미루어지는 혹은 아예 사라지는 인생 반전의 기회는 또 얼마나 될까요?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원봉사자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군중을 안내하고 대표단을 환영하며 모든 방문객이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일을 하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자신의 역할이 애초에 예상했던 만큼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물결이 없는데 그 흐름을 안내하는 통로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솔직한 대화 속에서는 불편한 딜레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징후들이 전혀 다른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데 과연 한 나라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외관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필수적인 손님조차 입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 성대한 잔치를 확신시킬 수 있을까요? 연설과 실행 사이의 모순은 이미 소셜미디어와 현장 대화의 중심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중앙 조직이 여전히 낙관적인 톤을 유지하려는 동안 변두리에서는 또 다른 게임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중심지 인근 도시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방문객들을 유치할 기회를 포착하고 자체 문화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전통 축제가 재편성되고 대형 스크린을 위한 공공장소가 준비되며 아예 동네 전체가 대안을 마련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는 창의적인 대응이지만 동시에 공식 구조가 머뭇거릴 때도
민중의 에너지는 길을 찾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적응 속에는 경험의 분산이라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월드컵은 집중된 열기, 경기장과 팬존 주변에 모이는 인간의 온기로 살아납니다. 이 에너지가 작고 연결되지 않은 곳곳에 흩어지면 전설이 될 수 있는 그 대규모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분열된 관중 속에서 대회는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편 틈을 놓치지 않는 국제 언론은 벌써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산한 거리를 담은 사진, 좌절한 팬들의 증언, 줄어든 숙박 예약 데이터를 보여주는 기사들이 반짝이는 홍보 이미지와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이 대비는 부식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공식 담론이 성대함을 강조할수록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한가운데에는 어떤 비공개 회의에서도 완전히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기한을 맞추거나 묶인 화물을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측정하기 어려운 진정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월드컵이 분열이 아니라 만남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고나 기술 보고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싹튼 불신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긴장은 손에 잡힐 듯 짙어집니다. 상황이 반전될 뚜렷한 신호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대회는 잊히지 않을 명승부로가 아니라 다시는 오지 않을 축제의 기회를 놓친 사례로 기억될 위험이 커집니다. 아직 이야기는 쓰이고 있으며 반전의 여지도 남아있지만 그것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와 길에서 이미 잃어버린 일부 매력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협상은 더 이상 공개 행사나 기자회견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근 수도의 한적한 카페, 시간 단위로 빌린 회의실, 혹은 메뉴가 훨씬 더 심각한 주제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한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밀물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자원을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요란한 발표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스스로의 존재 경로를 바꾸기로 결정하면 격한 연설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홍보팀 내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전례 없는 딜레마를 낳았습니다. 대형 후원사가 참여를 축소했다는 사실을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대중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계획했던 마케팅 활동이 빠진 자리를 이벤트의 중요성이 줄어든 듯 보이지 않게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뚜렷한 답은 없었고 창의 부서들은 점점 더 커지는 빈틈을 감추기 위한 대체 서사를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한 개초의 도시에서 한 레스토랑 체인은 경기일에만 제공되는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각국 참가국의 문화를 반영한 요리로 다국적 후원사와의 공동 프로모션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SNS 콘텐츠를 만들고 대회를 현지 음식 문화와 연결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후원사의 일부 철회로 추가 비용 지원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 결과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별 메뉴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수개월간 쌓아온 서사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덜 눈에 띄는 분야인 머천다이징에서도 반복됐습니다. 대회 공식 라이선스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문 규모를 재조정했습니다. 개막 초반 몇 주 만에 완판될 거라 기대한 대량 생산 대신 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더 적은 수량만 발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고 문제가 아니라 대회의 규모를 대중이 인식하는 방식에 변화를 줍니다. 판매되는 상품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리에서 보이는 상징물이 줄어들고 대회 색상을 입은 사람들이 줄며 오래 간직할 기념품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한 비공개 회의에서 한 스포츠 브랜드 마케팅 임원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사 로고가 대회의 상징적인 장면에 등장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불확실성이 이제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이미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영향력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월드컵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였던 명성이 실질적인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입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창의적인 적응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예상 객실 점유율에 미치지 못할 것을 깨달은 한 호텔 그룹은 일부 객실을 독립 중계 스튜디오로 전환했습니다. 인플루언서, 프리랜서 기자, 대한 스포츠 채널이 이 공간을 빌려 실시간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니었지만 빈 객실 문제를 완화하는 해독제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더 과감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거리 축제, 광장 대형 스크린, 경기 티켓 추첨 등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를 계획했던 일부 브랜드는 이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을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집중이었지만 이면의 진짜 이유는 훨씬 덜 화려했습니다. 바로 계획했던 규모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물리적 관중이 모일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모여 가까이서 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모자이크가 멀리서 보면 분명한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대회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동은 단순히 일부 경기가 다른 나라로 옮겨갈 가능성 같은 지리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고 예산 조정과 장소 변경이 이어질 때마다 그 인식은 강화됐습니다. 일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개최국의 정치 경제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이벤트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뿐 아니라 지속 기간입니다.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후원사 파트너 관중이 느끼는 감정적 거리감을 되돌리기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아무도 2026년 월드컵을 둘러싼 경쟁이 공이 굴러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쟁은 선수나 감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맡겨지지 않은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 논리를 날카롭게 다듬고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하며 내부 시계를 조율하는 도시 전체의 움직임입니다. 이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 알아챌 수 있는 신호로 가득한 경주입니다. 대중의 시선이 개최국의 준비에 쏠려 있는 동안 지도 가장자리에서는 이웃 국가들이 상대방의 불편을 자신을 중심 무대로 올릴 완벽한 기회로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발걸음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잘 아는 사람의 정밀함으로 계산됩니다. 밴쿠버에서는 BC 플레이스 경기장의 마무리 조정이 마치 개막이 내일인 듯 진행됩니다. 새 의자가 설치되는 방식, 음향 시스템이 테스트되는 순서, 조명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손길까지 거의 안무에 가까운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유지 보수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경기장 주변 거리를 걸으면 장비를 내리는 밴, 유니폼을 입고 드나드는 팀, 도면을 두고 토론하는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계적인 이벤트가 곧 여기서 시작될 듯합니다. 토론토에서 BMO 필드의 확장은 더 이상 단순한 개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각적인 선언문입니다. 공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며 새로운 좌석과 기술 현대화에 관한 공식 발표는 간접적인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준비됐다. 국경 반대편의 불확실성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지연과 의문에 직면해 있지만 다른 쪽은 스포츠 계획을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진전을 보여줍니다. 쌓이는 벽돌 하나하나가 FIFA 고위층을 향한 설득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히 경기장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 도시들은 주변 환경을 다듬고 있습니다.
새 대중교통 노선이 우선 순위를 받고 보안 시스템은 은밀히 훈련을 진행하며 호텔업계는 서비스 확장과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중간 규모의 호텔은 다국어 패키지를 도입하고 레스토랑은 국제 메뉴를 소화할 수 있는 직원을 훈련시키며 기술 기업은 다양한 통화를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안정적인 정치 환경이라는 배경 위에 구축되며 이는 투자자와 조직자들에게 물리적 자원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멕시코의 준비는 색이 다릅니다.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지만 축적된 경험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전설적인 에스타디오 아스테카는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이루는 개보수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 차례 월드컵의 심장 역할을 해온 상징물을 세심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몬테레이의 에스타디오 BBVA는 현대 건축의 쇼케이스로 다뤄집니다. 환대구역이 확장되고 방송 기술이 강화되며 접근성이 재설계되어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며 효율성을 보여주면서도 지역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멕시코의 경쟁은 콘크리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화가 전략적 요소로 동원됩니다. 지역 축제는 대회 일정과 맞춰 재편성되고 역사 지구는 국제 카메라 앞에서 빛날 수 있도록 투자받습니다. 지방 당국은 진짜 멕시코를 보여주자는 목표를 내세우며 따뜻한 환대와 함께 가장 엄격한 비평가조차 놀라게 할 역량을 강조합니다. 이 두 이웃 국가 사이의 암묵적 경쟁은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긴장을 만듭니다. 마치 공개적으로는 개최국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으려는 불문율이 있지만 만약 더 큰 역할을 맡으라는 제안이 오면 이를 미소와 준비된 일정표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결정을 은밀히 좌우합니다. FIFA의 지도부는 서두르지 않지만 세심하게 이를 지켜봅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대체 경기장의 물리적 수용 능력뿐 아니라 도시와 지방정부의 반응 속도를 세밀히 분석한 보고서가 오갑니다. 이 지점에서 미묘한 내부 갈등이 발생합니다. 한쪽은 원래 계획을 지키는 것이 대회의 이미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팬 경험과 대회의 완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종 결정이 다가올 때 과연 어느 쪽이 힘을 얻을까요?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요소는 국제 방송사들입니다. 그들만의 우선순위가 있으며 중계 물류는 경기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숨기지 않습니다. 더 나은 연결성, 입국 제한이 적은 환경, 기후 예측이 쉬운 도시는 스포츠를 넘어서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주요 방송사가 은밀하게 특정 도시를 선호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 의견은 어떤 공식 구호보다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세계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신호는 계속 쌓입니다. 소규모 도시 개조, 해외 공급업체와의 계약, 전략적 시기에 맞춘 관광 캠페인 등 모든 것이 누구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전환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대중의 반응은 어떨까요? 팬들은 주저없이 새 목적지로 이동할까요? 아니면 원래 무대를 떠나는 것에 감정적으로 저항할까요? 이런 불확실성은 준비 과정을 긴장감 넘치는 서사로 만듭니다. 밴쿠버의 한 걸음, 아스테카 경기장의 마지막 페인트 칠, 토론토나 몬테레이에서의 자원봉사자 훈련, 모든 것은 동시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베팅이자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대회를 통제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은밀한 대결은 경기장에서 펼쳐질 시합만큼이나 오래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흔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상황이 부여하는 섬세한 취약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취약성은 세상의 움직임이 의지와 이해관계 그리고 우연히 예측 불가능하게 뒤섞인 결과라는 사실을 거의 가차없이 드러냅니다.
우리는 대형 이벤트의 열기 속에 잠겨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마다 계약이 체결되거나 파기되는 순간마다 그 뒤에는 각자의 이야기와 한계 그리고 선택을 지닌 실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바로 그 깨달음이 표면 너머를 바라보게 하고 어떤 힘과 의도가 세계 무대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지 묻게 만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26년 월드컵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상징으로 변모했음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형식과 실질, 말과 행동, 약속과 구체적 결과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입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진짜 경기가 경기장 안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오고 누가 배제되며 또 누가 은밀한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는지가 결정되는 무대 뒤에서 펼쳐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